제의례는 조상의 제사 지내는 의식 절차로서 제사란 보본 의식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근본의 보답을 하는 그런 행위의식이 바로 제의례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오늘의 나를 존재하게끔 해주신 조상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고 이로써 모시는 것은 자손의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효를 다하기 위함이며 그 효도를 살아계신 조상 섬기듯이 돌아가신 조상에게도 지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의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종신기행, 즉 평생을 지내며 효도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근본을 생각하고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조상의 기일만이라도 보은의 뜻으로 정성을 다해 예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제의례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상중제의라 하여 사람이 죽었을 때 초우제서부터 탈상, 길제까지 모두 9차례의 제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당에서 지내는 가묘제의가 있습니다. 그 가묘제의는 처음에 시제로서 시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서에 보면 여시제 제의라 하여 모든 제사는 시제의 절차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시제를 지내는 집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제를 표준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나초동 매 계절의 가운데 달에 날을 골라서 자신의 집에서 제사 지내는 모든 조상을 한꺼번에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시제는 1년에 4번을 지내기 때문에 사시제라고도 합니다. 요사이 10월 달에 조상 산수 앞에서 날짜를 받아 지내는 제사를 시제 혹은 시안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산수 앞에서 지내는 제사는 1년에 한 번 지내는 것으로서 세일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시조제입니다. 시조제는 자기 성씨를 개창한 시조에게 지내는 것으로 매년 동짓날에 지내는데 동지는 양이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선조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선조제는 5대조 이상 2세까지의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로 매년 입춘에 지내고 입춘은 만물이 소생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일제사입니다. 기일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것이 기일제사입니다. 그것은 대개 고조 부모까지 지내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또는 예제라고 하여 아버지의 생신 또는 자기의 생일에 지내는 제사를 말합니다. 다음은 차례라고 하여 명절에 지내는데 요 사이는 설날이나 한식, 한가위에 지내며 자기 집에서 기일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을 지냅니다. 다음은 세일사로 5대조 이상의 직계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로 그 조상이 묻히신 묘지에서 10월 달에 날짜를 골라 지내는 제사로 1년에 한 번 지낸다는 의미로 세일사라고 합니다. 끝으로 산신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산신제는 자기 조상의 묘지가 있는 산의 신에게 그 묘지를 잘 보호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조상의 묘지에 제사를 먼저 지낸 후 산신제를 지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가장 많이 지내는 기일제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일제사는 돌아가신 날의 제의라는 뜻으로 약칭 기제라고 합니다. 기제의 대상은 부모부터 고조 부모까지 4대를 모십니다. 이는 인간의 수명으로 보아 생전에 배울 수 있는 조상이 고조 부모까지인 점으로 미루어 4대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온당한 인정의 발로라고 할 것입니다. 기제는 원칙적으로 장자손이 주인이 되고 그 아내가 주부가 되어
주인의 집에서 지내며 그냥 돌아가신 조상만 지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살아계실 때도 내외부는 함께 모셨으므로 기재도 배우자는 함께 지내는 것이 인정에 맞습니다. 예서에 제사 지내는 시간을 돌아가신 날의 궐명, 즉 먼동이 틀 때 시작해 제일명, 밝아올 때 끝낸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관습적으로 그날이 되면 제일 먼저 그날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일부터 해야 하므로 첫 새벽에 지냈습니다. 그러나 요 사이는 생활 여건의 변화로 돌아가신 날에 초저녁에 지내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만일 초저녁에 지내려면 돌아가신 날 해가 진 다음부터 밤 11시가 되기 전에 지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제사를 어느 시간에 지내든지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제일이 되면 전날부터 기제에 참례할 모든 사람은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근신해 오로지 그 조상만을 기려야 합니다. 이를 일러 제기라고 하고 기제 지낼 장소를 깨끗하게 쓸고 닦는 일을 쇠소 정침, 주인이 만일 신주가 없을 경우 목욕 제기를 하고 단정한 자세로 지방과 충문을 쓰는 것을 제주 수축, 그리고 제2기구를 배설하는데 진설도를 참고해 제자리에 벌리는 것을 설위진기라 합니다. 요사이 제사를 교자상에 모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교자상 기성품은 가로가 4자, 세로가 2자 8치밖에 되지 않으므로 제수 진설을 격식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상 위에 쉰이를 모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제상 뒤에 의자를 놓고 방석을 깔든지 하여 그 위에 쉰이를 모셔야 합니다. 또 어떻게 조상을 밥상 위에 모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부는 그릇을 깨끗이 씻고 제수를 조리해 제사 지낼 장소의 서남쪽에 대상을 놓고 그 위에 준비된 제수를 대기시키며 제상에 올리는 순서에 따라 식어서는 안 될 음식을 식지 않게 하는 척기구찬의 손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 지낼 시간이 되면 모든 참례자가 예복으로 바꾸어 입고 손을 씻은 다음 정한 자리에 공수 자세로 섭니다. 이를 변복설입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중앙자리 동쪽에 서는데 쉰이에 가까운 북쪽과 중앙자리에 가까운 서쪽을 상석으로 해서 차례대로 서고 여자는 중앙자리 서쪽에 서는데 북쪽과 중앙자리에 가까운 동쪽을 상석으로 해서 차례대로 섭니다. 제사에 여자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쪽을 비워두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어두우면 동서집사가 초에 불을 켜는데 이를 점촉이라고 하며 동서집사가 없을 경우에는 주인과 주부가 해도 무방합니다. 서쪽에 있는 초는 아버지가 계신 쪽이기 때문에 남자가, 동쪽에 있는 초는 어머니가 계신 쪽이기 때문에 여자가 불을 밝힙니다. 현대에는 초를 의식으로 간주해 어둡지 않아도 불을 켭니다.
다음은 설 소가 주찬으로 식어도 되는 음식을 제상에 올리는 것입니다. 땅이 내는 음식, 즉 지산이라 하여 과일, 채소, 곡식 등으로 된 음식은 주부가 여자 집사의 보조를 받아서 제상에 올리고, 하늘이 내는 음식, 즉 천산이라 하여 생선이나 고기 등은 주인이 남자 집사의 도움을 받아 올립니다. 그 진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상의 제일 남쪽에 과실 전부를 올리는데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조율시라고 해서 대추, 밤, 감, 배의 순서대로 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에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조율시로 놓는 이유 중 대추는 씨가 하나니까 임금이고, 밤은 한 송이에 세 톨이 들었으니까 정승이고, 감은 씨가 여섯이니 육판서고, 배는 씨가 많으니까 그 아래 벼슬 아치다 하여 벼슬 순서대로 올린다는 주장도 있는데, 만일 대추가 임금을 상징한다면 신하나 백성의 제사에는 대추를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예서에는 동쪽에는 대추, 서쪽에는 밤이라 하는 동조 서율이라는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혼인례에 보면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패백을 해갈 때 대추와 밤을 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보면 대추는 빨간색이라 아침 일찍 뜨는 태양을 상징하여 동쪽이며, 밤은 글자 자체가 선역서 밑에 나무 목자를 했으니 서쪽이며,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홍동백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빨간색의 과실은 빨간 대추가 있는 동쪽에서부터 차리고, 흰색의 과실은 밤이 있는 서쪽부터 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올리는 과실은 접시의 수를 짝수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과실이 땅에서 나는 음식, 즉 지산이므로 땅은 음을 상징하고 음수는 짝수이므로 제상에 올리는 접시의 수는 짝수가 되어야 도리에 맞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 사람도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이면 껍질을 벗기고,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어도 되는 것은 벗기지 않고 그대로 놓습니다. 과실이 다 올라가면 네 번째 열에 포와 조기를 올립니다. 어느 지방에서는 조기 대신 새우젓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같은 바다에서 나는 생선젓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도 된다 하겠습니다. 포와 생선젓 사이에 나물과 나박김치, 간장을 올립니다. 흔히들 좌포우회라는 말을 하는데 제의례에서는 좌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좌포우회 대신에 서포동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서쪽에 포를 놓고 동쪽에 생선젓을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쉰이 앞에 제1열에 시접을 넣고 고위, 즉 남자 조상의 잔반을 서쪽에 놓고 여자 조상의 잔반을 동쪽에 놓습니다. 그리고 여자 조상의 잔반 동쪽에 초접을 놓습니다. 이 초는 옛날 어른들이 건강식으로 잡수셨던 것 같습니다. 제상 앞에 차리는 주가, 그것은 술상입니다. 주가 위에는 주전자, 술병, 현주병, 퇴주기를 놓습니다. 여기서 현주란 정화수를 말합니다. 정화수는 제상에 올리지 않지만 옛날에 술이 생기기 전에는 정화수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정화수를 준비해서 제사에 정성을 다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신 뇌주 잠반은 서쪽 소탁 위에 놓습니다. 그 이유는 서쪽에 있는 집사가 들고 놓기 때문에
사용의 편리성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가묘에 신주가 계시면 모든 참례자가 가묘 앞에 서고 금이 현고 학생부분 법이지신 현고 학생부분 신주 견비유인 경주 최시 신유 출취정친 공신전헌 주인이 그날의 제2대상 신주를 받들고 정침으로 돌아와 소탁 위에 모셨다가 주인이 교의 위에 정한 자리에 다시 모십니다. 지방이면 이때 교의에 붙여 모시고 사진을 모실 것이면 정한 자리에 모시며 신주라면 주인이 덮개를 열고 주인이 남자 조상의 신주 덮개를 벗기고 주부가 여자 조상의 신주 덮개를 벗겨 독좌 좌우에 세우는 주 취위의 순서입니다. 이 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상을 제사 지내는 신주는 반드시 밖에 분칠을 해야 합니다. 이 분칠은 보통 우리가 화장할 때 쓰는 분을 아교에 개서 반질반질하게 발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조상을 제사 지내는 신주는 대가 바뀔 때마다 고쳐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고쳐 쓸 때마다 대나무 칼로 분칠 한 대만 싹 벗겨내고 거기다 다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봉사자도 대를 이어갈 적마다 봉사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쳐 써야 합니다. 그 대신 서원이나 혹은 이런 대성전이나 이런 데서 선생님 위패를 매실 때는 분칠을 안 씁니다. 그건 왜냐하면 선생님 신주는 한 번 조성이 되면은 다시 고쳐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신주를 원래 밤나무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밤나무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상중에 초상이 났을 때 소상 때까지는요, 뽕나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 때까지 밤나무로 제대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서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강신분양이라 하여 신주라면 먼저 참신을 하고 다음에 강신을 한다고 했으나 참신을 먼저 했으면 그 다음에 강신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분양 시에는 우선 주인이 향한 앞에 북향에 읍을 하고 끌어안습니다. 그 다음에 왼손으로 향로 뚜껑을 열어 향로 남쪽에 놓고 오른손으로 향압 뚜껑을 열어 향압 남쪽에 놓은 후에 오른손으로 향을 집어 향로에 넣어 태우기를 3번 하고 왼손으로 향로 뚜껑을 덮고 오른손으로 향압 뚜껑을 덮습니다. 이때 향을 집어 이마에 대고 기도하는 듯하는 동작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일어서서 한 발 뒤로 물러나 읍하고 2번 절합니다. 참신을 먼저 하고도 강신을 하는 것은 고래의 제도로 보아 먼저 하는 참신은 신주를 뵙는 것이지 조상을 뵙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당연히 강신을 먼저 해야 합니다. 분양은 향긋한 향을 태워 하늘에 계실지도 모르는 조상의 신령이 향기를 타고 오시라는 상징적인 행사입니다. 다음은 강신 뇌주라 하여 뇌주는 향그러운 술을 땅바닥에 부어 적셔서 지하에 계실지도 모를 조상의 혼백을 모시는 절차입니다. 예컨대 서원이나 대성전이나 선생님의 학덕을 기리는 제사에서는 분양만 하고 뇌주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의 학덕은 절대로 땅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신 뇌주가 끝나면 지하에 계신 신도 오셨을 테니까 주인이 제비를 하고 제자리로 물러납니다. 그 다음 순서는 참신으로 주인, 주부 이하 모든 참례자가 조상에게 뵙는 절차입니다. 주인 이하 남자는 2번 절하고 주부 이하 여자는 4번 절합니다. 남자가 2번 절하는 것은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양수인 1번이 남자의 절의 기본 횟수인데 이런 의식 행사에서는 기본 횟수의 배인 겹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횟수 1번의 배인 2번을 절하는 것이며 여자는 음입니다. 음수는 짝수이므로 기본 횟수는 2번입니다. 역시 의식 행사에서는 기본 횟수의 배인 겹절을 하기 때문에 남자의 배인 4번을 절하는 것입니다. 강신이 먼저냐 참신이 먼저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강신은 신을 메시오는 청신이고 참신은 신에게 뵙는 현신이기 때문에 신을 메시온 뒤에 신을 뵙는 참신을 해야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이제 조상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겁게 잡수셔야 할 음식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찬이라고 합니다. 주인과 주부가 앞으로 나가서 주인은 읍내를 하고 주부는 굴신예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더웁게 잡수실 음식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이때도 하늘이 낸 음식 천사는 주인인 남자가, 땅이 낸 음식인 지사는 주부인 여자가 각각 집사의 도움을 받아 올립니다. 서쪽에 주인이 육전을 올립니다. 육전 옆에는 초장을 올립니다. 이어서 주부가 서쪽에 남자 초상의 국수와 여자 초상의 국수를 올립니다. 이때 국수는 국물을 말지 않고 면만 담습니다. 이어 주인이 동쪽으로 와서 어전을 올립니다. 육전에는 초장이 있지만 어전에는 초장을 올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주부가 동쪽으로 와서 떡을 올립니다. 떡은 신이 수대로 접시에 담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남자 조상의 떡인 고위의 떡을 먼저 올리고 그 옆에 설탕 또는 조청을 올립니다. 이어서 비위, 즉 여자 조상의 떡을 올리고 옆에 설탕 또는 조청을 올립니다. 이어서 주인이 고위갱과 비위갱을 올립니다. 갱은 고깃국이기 때문에 천산, 즉 하늘이 낸 음식이어서 남자인 주인이 올립니다. 그 다음 주부는 고위반과 비위반을 올립니다. 반은 밥, 즉 땅에서 난 음식인 지사님으로 여자인 주부가 올립니다. 이어서 집사가 탕을 올립니다. 육탕, 어탕, 계탕의 순서로 올리는데 탕을 올리는 것은 율곡 선생이 쓰신 제2초에만 나와 있고 다른 예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들 탕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헌이라 하여 주인이 첫 번째 술을 올리는 절차입니다. 첫 번째 전주로서 주인이 향한 앞에 가서 신유를 향해 읍하고 제상 위에 술을 올리는 절차입니다. 제사에서는 총 3번의 술을 올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손이 여러 명 있어서 여러 잔을 올리는데 만일 자손이 한 명뿐이라면 한 잔만 올려야 하는 것은 이치에도 안 맞는 것입니다. 제상에 올리는 술이 3잔인 이유는 맨 처음 잔은 주인이 올리고 그 다음은 주부가 그리고 다음은 손님이 올리기 때문에 3잔이 되는 것입니다. 집사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면 죄는 집사 앞으로에서 제상의 동쪽으로 와서 비위의 잔반을 들어 제상 앞에 동향에 섭니다. 집사가 비위 잔반에 술을 가득 따릅니다. 죄는 그 술잔을 비위 앞에 올립니다. 이 전주가 끝나면 죄주를 해야 하는데
이때 죄는 제사 지낼 죄입니다. 제사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주라고 하면 제사에 쓰이는 술이고 죄주라고 하면 제사 지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주인이 향안 앞에 와서 서면 동서 집사가 비위와 고위의 찬반을 받들어 앞으로 나와 마주섭니다. 주인과 양쪽 집사가 같이 꿇어앉습니다. 주인이 고위의 찬반을 받아 오른손으로 술잔을 집어 모사기에 조금씩 3번 지웁니다. 강신할 때 뇌주는 받은 술을 전부 지워서 땅을 적시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만 죄주는 술을 잡수시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3번을 지웁니다. 집사들이 제상에서 술잔을 내려오고 올리고 할 때는 언제든지 고위의 술잔, 즉 남자 조상의 술잔을 먼저 올리고 내립니다. 그 다음 비위의 술잔, 즉 여자 조상의 술잔을 올리고 내립니다. 죄주가 끝나면 다음으로 전적입니다. 전적은 적을 올리는 것입니다. 주인은 일어나고 동서 집사가 협력해 육적을 정한 자리에 올리고 이어서 적소금을 올린 다음 물러납니다. 그리고 계반계를 합니다. 계반계는 덮개가 있는 모든 그릇에 덮개를 여는 것입니다. 서집사는 고위반, 고위갱, 고위면의 덮개를 벗겨 육적이 있는 옆에 놓고 동집사는 비위반, 비위갱, 비위면의 덮개를 벗겨 어적이 있는 옆에 놓습니다. 다음엔 독축을 합니다. 독축은 제주의 이름으로 그날 제사를 지낸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니 많이 잡수십시오라고 여쭙는 것을 독축이라고 합니다. 독축은 주인이 직접 읽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사위나 방손이나 다른 사람이 읽습니다. 주인 이하 모두가 엎드려 제2 대상을 추모하는 묵념을 합니다. 당군 기원 4338년 3월 5일 효자 서기관 창호 감소고우 현고 학생 부군 현비 유인 경주 최씨 제서 처녀 현고 휴일 불이 주원 감시 5천만거 근이 정작서수 공신전원 상향 앞에 읽은 한문 충문을 우리말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당군 기원 4338년 3월 5일에 큰아들 서기관 장호는 아버님 학생 부군과 어머님 유인 경주 최씨 어른 앞에 감히 밝혀 아뢰나이다. 세월이 바뀌어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생각되어 하늘과 같이 끝간대를 모르겠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갖은 음식을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리오니 두루 흠양하시옵소서. 고래에는 곡을 했습니다만 독촉자는 일어나 제자리로 가고 주인은 읍하고 두 번 절합니다. 다음엔 퇴주입니다. 상에서 다 잡수신 술을 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술잔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먼저 올린 술잔을 비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제상에서 내리는 것을 퇴라고 합니다. 술을 제상에서 내려 주가 위 퇴주기에 담기 때문에 퇴주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퇴적, 철적입니다. 적도 두 번째 술잔을 올릴 때는 다른 적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올릴 때 올린 육적은 내려야 합니다. 상에서 내리는 것을 퇴적이라고 하며 방 밖으로 치우는 것을 철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헌의 순서가 끝나면 그 다음으로 아헌의 순서입니다. 아헌은 주부가 두 번째 술을 올리는 절차입니다. 이때 집사는 여자가 됩니다. 부득이해서 주부가 아헌을 못할 때는 주인 다음 차례의 사람이 하는데 남자가 아헌하면 집사도 남자여야 합니다. 주부가 굴신예를 하고 서쪽으로 가서 고위 잔반을 받들어 나옵니다. 이때 동집사가 앞으로 나가 주전자를 들고 서쪽을 향해 서서 주부가 든 잔에 술을 가득 따릅니다. 주부는 그 술잔을 고위 앞에 다시 올립니다. 집사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면 주부는 집사 앞으로에서 제상의 동쪽으로 와서 비위의 잔반을 들어 제상 앞에 동향에 섭니다. 집사가 비위 잔반에 술을 가득 따릅니다. 주부는 그 술잔을 비위 앞에 올립니다. 역시 아헌의 전주가 끝이 나면 죄주를 해야 합니다. 초원 때와 같이 동서 집사가 고위와 비위의 잔반을 내려옵니다. 동서 집사는 주부의 양쪽에 마주보고 섭니다. 주부와 동서 집사는 향안 앞에 가서 꿇어앉습니다. 주부가 서집사로부터 고위의 잔반을 받아서 오른손으로 술잔을 집어 모사기에 조금씩 3번을 지웁니다. 이어서 동집사에게 비위의 잔반을 받아 역시 오른손으로 술잔을 받아 모사기에 조금씩 3번을 지웁니다. 동서 집사는 고위와 비위의 잔반을 제 위치에 올립니다. 이제 전적입니다. 동집사가 뒤상으로 가서 어적을 받들어 옵니다. 기다리던 서집사가 어적을 받아서 탕이 있는 남쪽에 갖다 올립니다. 어적을 올릴 때는 머리가 동쪽으로, 배가 신이 쪽으로 가게 올립니다.
이어서 주부가 4번 절을 합니다. 다시 말해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음수는 짝수이고 짝수의 기본 횟수는 2번인데 의식 행사에서는 겹절을 하기 때문에 4번 절을 하는 것입니다. 주부의 절이 끝나면 퇴주의 순서입니다. 동서집사가 고의와 비위의 찬반을 퇴해 옵니다. 이때 주부가 퇴주기를 들고 서서 고의와 비위의 찬반을 모두 비웁니다. 이건 역시 3번째 잔을 올리기 위해 잔을 비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퇴주가 끝나면 퇴적, 철적을 합니다. 제상 위에 어적을 내리는 것을 퇴적, 방 밖으로 내가는 것을 철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적소금은 조원 시에도 퇴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적을 퇴할 때도 적소금은 그냥 둡니다. 다음 순서로 종헌입니다. 종헌은 3번째로 술을 올리는 절차입니다. 참례자 중 사위나 방선 등이 하는데 가능하면 지난 1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손이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동집사가 앞으로 나가 주전자를 들고 서쪽을 향해 서서 종헌의 자가 든 잔에 술을 가득 따릅니다. 종헌은 그 술잔을 고위 앞에 다시 올립니다. 집사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면 종헌자는 집사 앞으로에서 제상의 동쪽으로 와서 비위의 찬반을 들어 제상 앞에 동향에 섭니다. 집사가 비위 찬반에 술을 가득 따릅니다. 종헌자는 그 술잔을 비위 앞에 올립니다. 종헌의 전주가 끝이 나면 죄주를 해야 합니다. 종헌자가 향안 앞에 와서 서면 동서집사가 비위와 고위의 찬반을 받들어 앞으로 나와 마주 섭니다. 종헌과 양쪽 집사가 같이 꿇어앉습니다. 종헌자는 고위의 찬반을 받아 오른손으로 술잔을 집어 모사기에 조금씩 3번 지웁니다. 이어서 동집사에게 비위의 찬반을 받아 역시 오른손으로 술잔을 받아 모사기에 조금씩 3번을 지웁니다. 동서집사는 고위와 비위의 찬반을 제 위치에 올립니다. 집사들이 제상에서 술잔을 내려오고 올리고 할 때는 언제든지 고위의 술잔, 즉 남자 조상의 술잔을 먼저 올리고 내립니다. 그 다음 비위의 술잔, 즉 여자 조상의 술잔을 올리고 내립니다. 이제 적입니다.
동집사가 대상으로 가서 계적을 받들어 옵니다. 모든 절차는 아헌과 같은데 다만 첫째로 전적에 계적을 올립니다. 계적을 올릴 때는 머리가 동쪽으로 가게 해서 올립니다. 예서에 보면 육적, 어적, 계적이라 하지 않고 적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통상적으로 육적, 어적, 계적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퇴주, 셋째로 퇴적, 철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으로 술과 적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식으로 조상에게 많이 흠양하시기를 권하는 절차입니다. 주인은 향안 앞에 나가 북향에 읍하고 주부는 주인의 왼쪽에 서서 북향에 몸을 굽혀 예를 표합니다. 유식의 첫 번째로는 첨작입니다. 주인은 주전자를 들고 고위 잔반, 비위 잔반 손으로 첨작해 부족한 잔에 술을 가득히 채워 따르고 주전자를 원자리에 두고 향안 앞에 북향에 섭니다. 그 다음은 삽시 정저입니다. 주부는 질상의 서쪽으로 가서 시접의 숟가락을 고임의 정중앙에 숟가락 앞이 동쪽을 향하게 꽂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골라 시접 위에 북쪽에 손잡이가 서쪽이 되게 걸칩니다. 이어서 비위의 시저도 그렇게 하고 주인의 왼쪽 옆에 북향에 섭니다. 주인은 제배, 주부는 사배를 합니다. 흔히들 술을 올릴 때 술잔을 향로 위에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예서의 아무데도 근거가 없습니다. 향로는 하늘에 계신 조상을 메시오기 위해 향로가 있는 것이지 거기서 술잔을 돌리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향로에서 술잔을 돌리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다음 순서는 한문으로 조상이 마음 놓고 잡수시도록 자리를 비우는 절차입니다. 이때 주인과 주부 이하 모두가 밖으로 나갑니다. 독축자가 제일 나중에 나가면서 문을 닫습니다. 만일 문을 닫을 수 없는 곳이면 병풍으로 둘러쳐도 됩니다. 주인 이하 남자는 차례대로 문의 동쪽에서 서양에 서고 주부 이하 여자는 차례대로 문의 서쪽에서 동양에 섭니다. 노약자는 다른 방에서 쉴 수 있습니다. 한문의 시간은 대략 7에서 8분간으로 예서에는 이때를 구식경이라 하여 대략 9숟가락 먹는 시간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문의 순서로 독축자가 문 앞에서 3번 어흠, 어흠, 어흠 인기척을 냅니다. 독축자가 인기척을 내는 까닭은 충문을 읽어서 조상의 혼백에게 귀에 익은 음성으로 인기척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소리로 인기척을 내면 조상의 혼백이 잡수시다가 놀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진숙수입니다. 숭늉을 올리는 절차입니다. 주인과 주부는 향안 앞에 나가서 북향에 읍과 굴신례를 합니다. 주인은 남자 집사의 협조를 받아 고위갱과 비위갱의 덮개를 덮어 퇴하고, 주부는 여자 집사의 협조를 받아 고위 숙수와 비위 숙수를 올립니다. 옛날 예사나 중국의 법도에서는 이때 차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차가 대중음료가 아니기 때문에 숭늉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냉수로, 여름이 아닐 때는 따뜻한 물에다가 밥을 반 숟갈이 안 될 정도로 조금 풀어서 숭늉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진숙수를 끝내고 숙사 소정이라 하여 자손들이 잠시 동안 엄숙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순서는 낚시저로서, 주부는 지상의 서쪽으로 가서 고위매에서 숟가락을 뽑아 시접에 담고 고위 젓가락을 내려 시접에 담습니다. 이어서 비위의 시저도 그렇게 합니다. 이때 시저로 시접 바닥을 구르거나 밥을 떠서 숙수에 말거나 젓가락을 다른 제수 위에 올려놓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때 쓰이는 낙자는 떨어질 낙이 아니고 이룬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준공할 때 낙성식이라고 쓰는 것도 그 뜻이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낙시전은 이제 다 잡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합반개로 집사는 모든 뚜껑을 덮습니다. 요즘엔 차가 대중화되어 제상에 차를 올리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차는 제상에 올리지 않지만 굳이 차를 올려야 한다면 합반개가 끝난 뒤에 잔반을 옆으로 밀어놓고 그 자리에 올리면 됩니다. 이것은 산 사람이 밥을 먹을 때도 밥 먹은 뒤 숭늉을 마시고 후식으로 차를 마시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것입니다. 집사가 모든 뚜껑을 덮는 합반개가 끝나면 주인 이하 남자는 제배, 주보 이하 여자는 모두 사배를 하는 사신의 순서입니다. 신을 떠나보내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주인의 음복과 고의성이 없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복과 고의성은 시제에나 있는 것이지 기일제사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납주입니다. 신이를 원자리로 모시는 절차입니다. 신이를 원래 교위에 모실 때는 고서비동이라 하여 남자 조상을 서쪽, 여자 조상을 동쪽에 모십니다. 이것은 선 사람과는 반대가 됩니다. 신주는 물론 쓸 때, 사진을 모실 때 위치도 같습니다. 따라서 남자 조상의 속덮개는 주인이, 여자 조상의 속덮개는 주부가 덮습니다.
납주의 절차가 끝나면 독축자는 충문을 태워 제를 향로에 담는 제상 위에 제수를 내리는 철찬이 모두 끝나면 음복을 하게 됩니다. 음복이란 참내한 자손들이 제수를 나누어 먹으며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제사가 끝나게 되면 설기구라 하여 모든 제의 기구를 원자리로 치웁니다. 다음은 명절 차례입니다. 고래에는 차례란 말이 없고 속절 즉 허니 시식이라고 하여 민속 명절이면 명절 음식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설날 차례는 대개 집에서 지내고 한식이나 한가위 차례는 산소에서 지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지낼 때는 자기 집에서 기제사를 지내는 모든 조상을 한꺼번에 지내게 됩니다. 상은 내외분마다 따로따로 차리지만 제사는 단번에 지냅니다. 기제에서는 매와 갱을 차리지만 차례는 명절 음식을 올리는 예이므로 설날에는 떡국을, 한식에는 화전 또는 쑥떡을, 한가위에는 송편을 올립니다. 기제에는 해라고 하여 생선젓이나 조기를 올리지만 차례에는 그 자리에 식혜를 올립니다. 차례에는 술을 한 번만 올리며 적은 진찬 때 삼적을 함께 차립니다. 또한 기제는 죄주와 첨작을 하지만 차례에는 하지 않습니다. 기제에는 한문, 계문을 하지만 차례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기제에는 숙수를 올리지만 차례에서는 올리지 않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절차는 기제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절 차례에는 충문을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 명절 차례에도 충문을 읽습니다. 충문을 읽으려면 이때 읽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의례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제의례의 근간이 조상에 대한 효라는 것을 명심하여 모든 절차에 맞고 정성을 다해 제의례를 지내야 하겠습니다.